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3,0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마이너스 1%. 하루 전 테슬라 비트코인 홀딩하고 있다는 소식에 23,800달러까지 상승하고 새벽에 인텔 어닝 미스로 다시 23,000달러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인텔 어닝 미스 크게 나오면서 인텔 주가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9% 이상 하락폭이 매우 큽니다. 리플, 도지코인, 에이다는 큰 변동 없고 폴리곤은 플러스 8%, 팬텀코인 플러스 17%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하루 전 어닝 발표 이후 미국 증시에서는 플러스 10%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 시장 예상보다 마진율이 높았고 일론 머스크도 매년 50% 이상 성장 가능성 어닝콜에서 언급하면서 테슬라의 상승폭이 좋습니다. 숏 포지션 대량 청산되는 숏 스키지도 동시에 났고요. 2월 1일 연준 FOMC 금리 인상 전 미국 증시 호재는 거의 끝났다 볼 수 있습니다. 파르장 연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코인 미국 증시 테슬라 먼저 상승하는 장 만들어지고 있고요. 작년 8월 잭슨홀에서도 주가 코인이 먼저 상승하다가 파르장 매파적인 발언에 힘없이 하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연준은 주식 코인 자산 가격이 먼저 상승하며 미국 인플레이션율 내리는데 부정적이라서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25bp 금리 인상은 확정적이지만 파르장 발언이나 언제 금리 인하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1월 27일 밤 10시 30분 미국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종합 인플레이션율보다 중시하는 데이터이고 FOMC 회의 전이라서 참고를 많이 할 듯 하고요. 1월 종합 인플레이션율 6%대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PC 지표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당장에 얼마나 더 상승해 줄지가 미국 증시나 알트코인 모두에게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할 듯 하고요. 최근에는 미국 증시보다 코인 시장이 선행되어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나스닥 상승했지만 코인 상승세 이렇게 주춤한 것은 미국 증시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작년 하락장 예측했던 빅쇼트 마이클 버리는 최근 나스닥 코인 반등이 2021년 9월 여기 구간하고 비슷하다고 의미심장한 트윗을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 올해 초 트윗 안 지우겠다고 언급했는데 다시 지우고 있고요. 트윗 나왔을 때 알람 켜두고 빠르게 캡처해둔 자료입니다. 미국 증시 데드캣 바운스로 아직까지는 더 큰 하락을 남겨두고 있다는 마이클 버리 이야기고요. 이번 마이클 버리 언급한 2001년 9월은 여기 구간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로 인해서 미국 증시 하락은 했지만 2001년 9월부터 반등 오기 시작해서 여기 구간 저점 대비 플러스 30% 반등이 있었고요. 반등은 했지만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쌍봉 찍고 재하락하면서 추가로 마이너스 40% 폭락으로 바닥 아래 지하실까지 내려갔던 게 2002년이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데드캣 바운스 발언이 100% 맞는지는 올해 중순 정도 되어봐야 알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연준이 너무 많은 자금을 시장에 유통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역시 하락은 했지만 2020년 저점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나스닥 최근 움직임 보면 반등이 와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 수준이고요. 저점 마이너스 36%에서 플러스 10% 이상 반등이 온 건데 2020년 코로나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마이클 버리 말처럼 차트가 움직이려면 올해 나스닥이 330달러 여기 구간 못 넘는 움직임이 나와야 하고요. 330달러 넘어서 지지 만들어지면 추가 하락도 쉽게 안 나올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리고 코인도 2018년 하락장 이후 2020년처럼 거대 반등장 당장에는 생각할 수가 없죠. 연준 금리나 올해 한다고는 하지만 많아야 25bp, 50bp 정도 금리 인하일 뿐입니다. 4.5% 금리에서 4%로 내려오는 거고 작년 3월 연준이 제로 금리 유지했던 것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코인으로 당장의 자금이 빠르게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죠. 2014년 2월 마운트콕스 거래소 해킹 일어나고도 비슷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해킹 이후 폭락은 했지만 다시 반등 오는 데드캣 바운스일 뿐이었고요. 작년 11월 FTX 파산 이후 2달이라는 시간 지났지만 당시하고 비슷하게 반등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데드캣 바운스 강한 상승 이후 80일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이렇게 차트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마이클 버리 예측대로 나스닥 하락해버리면 이런 차트 비트코인 또 만들어지는 거죠. 중경투의 관점은 마이클 버리, 워렌 버핏 2014년 마운트콕스 해킹 등 여러 지표들 참고만 하는 거고 지지저항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중경투는 초보야 픽 각도라고 50%
20%는 코인 투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50%는 여전히 현금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트윗처럼 나스닥 추가 마이너스 40%폭 나온다고 해서 모든 미국 주식의 하락이 큰 것은 아니고요. 워렌 버핏 가장 비중이 큰 애플만 보더라도 워렌 버핏 $140 매수했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이 이런 우량주는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약간 반등이 오면서 버티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더욱 크다 볼 수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핵심 기업들 주가가 폭락하면 이제는 거의 바닥이다 볼 수가 있는데 애플 주가 여전히 $140 반등 와서 좋은 상황이고요. 거래량만 봐서는 거대 자본도 애플 추가 매수는 당장에 안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코인 애플 상승세 주춤한 반면에 테슬라는 상승세가 매우 좋았고요. 여기 핵심 저항라인이 $150인데 쇼스키지 돌파 이후 $160까지 플러스 10%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중에서 가장 성능 좋은 차량 판매하기 때문에 안 팔릴 수가 없는 기업이죠. 4분기 차량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팔았고 1월 20% 가격 인하로 인해서 생산 속도는 거의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예약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올해 200만 대까지 테슬라 차량 판매가 가능하다 어닝콜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테슬라 반등은 좋지만 개인 투자자들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2021년 여기 구간처럼 바닥 리테스트 또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애플, TSMC, 스타벅스처럼 당장에 배당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등 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작년 5월 중형투 초보 IB 가족들에게 $71 스타벅스 매수 추천드렸는데 최근 $10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 가격 대비 40% 넘게 상승했고 $71에 매수했으면 배당도 2.5%로 2분기 넘게 받아서 달러 수익도 긍정적이죠. 스타벅스 같은 주식은 계속해서 홀딩이 가능합니다. 경기 침체 오더라도 스타벅스의 커피 정도는 수요가 꾸준한 거고요. 우리가 여기 지점 들어가서 주가가 $108까지 상승을 한 거죠. 미국 빅테크는 스타벅스처럼 반등은 긍정적이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금리 내리는 시그널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금리가 내려야지 투자가 많이 필요한 신생기업들 자금이 빠르게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월 코인 반등장 정확하게 맞춘 크립토컨트 주 대표도 깊게 생각해볼 만한 트윗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반등 온 구간에서 대부분 투자자들 매도보다는 홀딩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연중 고금리에 파산되는 코인 회사나 정부 압류 코인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약간의 조정은 올 수 있다는 트윗을 했고요. 거기에 매크로 리스크, 거시경제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고 향후 몇 개월 동안 더 많은 파산과 M&A 인수합병도 예상할 수 있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 변수는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인 듯 하고요. 그러면서 MVRV 지표 통해서 비트코인 $23,000 반등이 불량 진입하는 신호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초록색 구간에 현재 진입을 한 거죠. 2018년처럼 연준 금리 인상 반등은 했지만 2014년 초록색 구간 당장에 진입했다고 해도 빠르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조정 왔다가 반등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 말처럼 나스닥 3월 이후 재차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 $16,000 저점은 안 뚫리겠지만 $18,000까지 조정 한 번 더 받고 찐 반등 가능성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 정도 하시면서 안전 투자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도 보시면 1월 미국 기업 어닝 호재로 인해서 2년물 국채금리 4.1%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작년 4.5% 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연준이 2년 뒤에는 기준금리 4.1%까지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건데 1월 27일 미국 PCE나 2월 1일 파월장 연설 이후에도 2년물 국채금리가 4.1% 유지한지가 관건일 듯 하고요. 파월장 매파적인 발언이 있으며 2년물 국채금리 더 상승하는 거고 현재 내려온 국채금리는 시장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업비트 코인 거래량 보면 앱토스 1조, 스레스홀드 5천억, 이캐시 3,700억, 스테픈, 엑신 인피니티 등 상위권 10개 코인 1,000억 이상 거래량으로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고요. 거래량 가장 많은 피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며 최상위 거래량도 2개, 3개 정도가 1조 이상 나오는 구간입니다. 거래량 돌아오고 있고 리플, 도지코인 포함 아직까지 크게 반등 안 온 코인들 홀딩을 잘 해두시면 반등 가능성 여전히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파르장 매파적인 발언 이후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재차 조정이 오더라도 한두 달 횡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못 오른 알트코인 위주로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대신에 반등 오면 리플, 도지코인 포함 최소 50% 정도는 현금 하시면서 분산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알트코인들은 한번 상승하면 이후 고점 다시 재탈환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당장에 반등 오는 코인보다는 아직까지는 반등 전인 코인 위주로 매수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